이해한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약 1시간 정도 좀 잘 궁금한 것들이 많이 풀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에 재수학원에서 1년간 공부를 하고 이제 21살에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은 못했어요. 제가 23살에 뉴스킨을 만나는 대학교 3학년 때 뉴스킨을 만나는 바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재수까지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 무슨 꿈이 있어서 대학을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래도 남들 다 가는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가는 대학이라면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을 가고 싶었고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대학교 2년 다니고 이제 남자들 피할 수 없는 군대 있잖아요. 군대를 어차피 가는 군대라면 힘든 데 가보자라는 생각에 제가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이제 특수부대를 자원해서 또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이제 전역하고 나서 바로 학교를 복학하기가 싫었어요. 뭔가 좀 의미 있는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땁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스킨스쿠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군대에서도 이제 스킨스쿠버 배우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서 스킨스쿠버 강사가 한번 돼보자. 프리랜서로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스쿠버 강사라는 직업이 사이드로 있으면 괜찮겠다 해서 이제 강사 자격증을 땄고 그 다음에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군대 선임들이 이제 해외로 막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1년 정도는 해외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호주에 가서 1년간 또 이제 살다 왔죠. 이 군대 막 전역한 패기로 100만 원 들고 아무 계획도 없이 호주로 날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뭐 호주에서의 경험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저의 어떤 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좀 넓혀주는 시간이었고 아마 제가 호주를 갔다 오지 않았다면 뉴스킨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외골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가려고 했던 그냥 학교에서 그냥 대기업 취업하는 그 방향을 고집했을 것 같은데 호주에 가서 생각이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지?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원하지? 직장을 다니면 행복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25살 때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고민했던 시간이었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자유롭고 싶다. 그러니까 호주에서처럼 이렇게 좀 자유로운 삶을 평생 살고 싶다.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킨스쿠버 매일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풍요롭고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좀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한국에 돌아왔고 학교에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도대체 왜 하는 걸까? 결국은 직장 취업하려고 하는데 직장에 취직을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 것 같고 직장 다니는 선배들의 모습을 봐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맨날 일에 치여가지고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다시 호주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제가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6살 때인데 그때 이제 제 대학교 동기로부터 뉴스킨 사업을 전달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뉴스킨이라고 하는 단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말도 정말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침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뭔가 이렇게 직장으로 가고 있는 저의 길이 정답이 아닐 것 같다라는 막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킨을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봤죠. 근데 사실 한 번 듣고 잘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이렇게 공감이 되지도 않았고 제가 26살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강의해 주셨던 분은 이제
50 넘으신 사장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와닿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저처럼 그러니까 20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이거를 내가 여길 왜 왔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선택 하나를 잘했던 게 그래 이왕에 온 거 한번 잘 알아봐야겠다. 어차피 하건 안 하건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하든가 안 하든가 결정을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 그래서 제가 저를 초대해준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뉴스킨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뉴스킨을 해라.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뉴스킨 사업을 내가 잘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으니 이 사업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러 강의를 추천해주고 또 책을 추천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이제 열심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 야, 내가 이걸 진짜 잘 해내기만 한다면 호주에서 살았던 그렇게 좀 여유롭고 행복했던 삶을 평생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설레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마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아마 그 검토를 하신다면 별로네 이상한 거네 이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진짜 매력적이네, 진짜 괜찮은 사업이네 이렇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일이 아무리 괜찮은 일인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별개잖아요. 저는 대학생이었고 직장 생활도 한 번도 안 해본 그냥 어린 청년이 내가 과연 이 사업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평범한 사람이 처음에 뉴스킨을 시작할 때는 이제 잘할 수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배우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배워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내가 열심히는 한번 배워볼 자신이 있으니까 맞네. 배우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자신감도 붙을 거고 그러다 보면 잘하게 될 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용기를 내서 제가 뉴스킨 사업을 도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30년 이상 이렇게 살면서 한 수많은 어떤 선택과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뉴스킨 사업을 알아봤고 결정한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닌가 싶고요. 어, 그래서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 부산에 계시죠?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이 고생을 해서 힘들게 가겠지만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갖고도 열심히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나름 열심히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열심히 산 그 결과물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선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살려고 했던 그 길이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해준다라는 걸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이 사업을 내가 잘만 해낸다면 진짜 멋진 삶이 가능하다라는 게 정확히 이해됐기 때문에 제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무슨 뭐 뉴스킨만이 답입니다. 뭐 이 세상에 뉴스킨밖에 없습니다. 뉴스킨 말고 다른 건 다 나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뉴스킨 사업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데 더 빠르게 도달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맞는지 그런 좀 관점에서 잘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뉴스킨 사업을 이제 알아볼 때 이해한 부분이었어요. 뉴스킨 사업은 유통 사업입니다. 결국 나로부터 뉴스킨 제품이 유통이 되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일반적인 유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유통 단계를 거치고 또 TV, 뭐 인터넷 광고 이런 광고를 끼게 되면서 생산자가 제품을 10,000원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이제 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유통인데 이 유통 과정이나 광고는 제품의 품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는 부분에서 가격 거품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쓸데없이 유통 과정이 너무 길고 이 광고비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근데 그거를 결국 다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니 이거를 좀 해결해보자 해서 나온 유통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TV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또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통 채널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이유는 유통 과정을 줄였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광고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선 어느 시간대에 어떤 연예인을 써서 이 광고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고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사실 광고라는 건 제품의 품질과는 상관이 없이 어떻게 보면 가격을 결정하는 데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TV 광고를 믿고 그 TV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하면 저 제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와 댓글 이런 걸 믿고 이 입소문에 의해서 좀 더 신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중간에 너무 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거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광고도 한번 없애보자 해서 나온 이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 단계도 직거래고요. 광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에 거품을 다 뺀 거예요. 그 뺀 거품을 가지고 생산 원가를 높이고 소비자 가격을 좀 낮춰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한 제품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이해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써야겠네. 이 백화점 가서 뭐 일반 뭐 매장에서 이렇게 물건 사는 것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쓰는 게 당연히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한다면 소비자들은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도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위 두 유통은 기업 주도형 유통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통을 주도하고 기업이 광고를 때리고 기업이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쓰고 이제 이게 전부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해보자는 거냐면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알 길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 제품 쓰는 소비자들에게 판권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통의 주체를 소비자에게 넘겨버리고 소비자이신 여러분들이 뉴스킨 제품 쓰고 좋으면 주변에 한번 광고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이 1명이든 10명이 됐든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시면 그 광고비를 여러분들께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소문에 의해서 뻗어나가게 하는 마케팅의 형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었고 이게 실제로 이제 대학생들도 그 학교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워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 실제로 시중에 파는 제품들보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더 우수하다라는 것도 이해가 됐고 왜 너네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 광고 안 해? 이제 이런 것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뉴스킨 사업은 나로 인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으면 성공하는 일이에요. 수입적으로 보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나로 인해서 뉴스킨 쓰는 많은 이제 이 네트를 펼치는 형태의 일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뉴스킨 제품을 많이 쓰면 돈을 많이 벌 거고 꾸준히 쓰면 돈을 꾸준히 벌겠네. 그러니까 결국 나로 인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을 많이 만들으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근데 사실 여기서 걸렸습니다. 이게 말이 거창해서 유통사업이지 결국은 영업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보험한 사람이 보험을 팔고 뭐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를 팔고 이제 이런 것처럼 그냥 뉴스킨 제품 화장품 팔으라는 거잖아. 사실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됐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아무리 뉴스킨 제품이 좋고 회사가 좋아도 이 영업이면 나는 하기 싫은데 이게 단순히 이게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면은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뉴스킨이 아무리 뭐 괜찮은 것 같아도 이게 화장품, 건강식품 판매하는 그 이제 영업직으로 이해가 되신다면 아마 나의 일로 받아들여지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뉴스킨은 영업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걸 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비즈니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뉴스킨이 왜 영업이 아니고 비즈니스냐? 그럼 도대체 영업과 비즈니스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업은 이제 유통망과 시스템을 내가 소유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남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과 시스템 안에서 이제 팔아주고 수당받는 개념이 이제 영업이라고 보시면 좋고, 이제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제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유통망이 이제 내 거라는 거죠. 유통망과 시스템에 대한 소유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중에 백다방 아실 거예요. 백다방 사장님이 하루에 커피를 100잔을 판다면 한 달에 3,000잔 파는 겁니다. 자, 근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백다방을 5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500개 백다방에서 만약에 커피가 100잔씩 팔린다면 백종원 입장에선 하루에 5만 잔, 한 달에 150만 잔의 커피가 팔리는 거고요. 백다방 사장님이 하루에 100잔씩 커피를 팔아서 나도 백종원처럼 150만 잔을 팔아봐야겠다. 얼마나 걸리나 계산을 해봤더니 50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백다방 사장님이 50년을 일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백종원은 한 달 동안에 만드는 결과랑 같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발생할까?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백종원이 요리사인가요? 사업가인가요? 백종원은 사업가입니다. 백종원은 결국은 음식이 팔려 나가야 돈을 버는 사람이 맞지만 백종원은 음식을 팔지 않아요. 백종원은 직접 음식 파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종원은 음식이 팔려 나가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 백종원이 음식 팔고 있는 거 보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박준이라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가요? 머리하는 사람인가요? 박준은 박준 뷰티랩이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 CEO예요. 박준은 사업가예요. 박준은 직접 머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박준은 프랜차이즈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낸 CEO지 박준은 헤어 디자이너로 보기는 무리가 있죠. 삼성의 이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희가 핸드폰 팔진 않잖아요. 하지만 핸드폰이 팔려나가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좀 이런 관점으로 영업과 사업을 좀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종원은 500개의 백다방이라고 하는 대리점을 시스템화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각각의 백다방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CEO고요. 백다방 사장님은 본인의 가게의 문을 닫으면 돈을 못 버는 자영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영업과 사업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런 관점에서 뉴스킨 사업을 바라보신다면 뉴스킨 사업이 왜 영업이 아니고 사업인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뉴스킨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뉴스킨 제품 본사가 팔죠. 저는 뉴스킨 제품이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내는 비즈니스 오너예요. 이 개념을 점점 이제 이 강의를 들어가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뉴스킨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거를 이해하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세상에 돈을 번다는 건 그냥 열심히 해서 일해서 돈 버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돈을 버는 이 영역이 다른 거구나. 이게 노동을 해서, 그러니까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이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이 노동 수입이라는 분면이 있고, 아,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나로부터 구축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이 자산에 의해서 내가 활동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이런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 형태의 수입이 있구나. 야, 그러면 그냥 아무 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입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이 왼쪽의 노동 수입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 미만의 사람이 이 오른쪽 권리 수입 쪽에서 돈을 번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다가 실제 이 강의 듣고 있는 맨 앞에 있는 분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결혼하셨어야 때 안 했대요. 그래서 미래의 남편의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500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자, 근데 미래의 그 이상형의 남편감을 만났는데 수입이 500이 아니라 300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때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좀 기준 미달인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300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300이 아니라 그 사람이 10억짜리 그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월세면 어떨 것 같을 때 갑자기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 노동소득,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오는 월세 수입의 장점, 그런 형태의 수입이 있으면 굉장히 이 삶이 여유로워지고 매력 있는 형태의 수입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형태의 수입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굉장히 나와는 거리가 100만 나와는 원씩 거리가 네,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태의 수입 구조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뉴스킨 사업이 바로 이 오른쪽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 굉장히 설렜던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의 매력은 그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시작하면 잘 하시든 잘 못하든 간에 결국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유통자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곧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이런 권리 수입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 이런 형태의 수입을 내가 진짜 원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은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제 생각의 차이. 여러분, 결과라는 건 결국은 행동에 의해서 나오죠. 근데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쫓아가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뭐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좀 생각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사는가? 그냥 무작정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삶을 결정하고 그 원하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단 무슨 일부터 주어진 일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주는 만큼 삶을 사는 거죠. 저도 오른쪽으로 삶을 살 뻔했어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직장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직장도 그냥 대기업 들어가면 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대기업을 위해서 달려갔던 거죠. 만약에 그 회사에서 저에게 연봉 4천만 원을 준다면 저는 연봉 4천에 맞게끔 삶을 사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이런 거를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채 그냥 회사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주는 월급 봉투 크기에 맞게끔 인생을 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쨌든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운이 좋게 뉴스킨 사업을 만났고, 이 뉴스킨에서 저에게 해주는 교육은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뉴스킨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되게 헷갈렸어요. 내가 어떤 삶을 원하지? 고민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뉴스킨 하면서 제가 원하는 삶이 점점 커지고 뉴스킨 사업의 어떤 가치와 비전이 점점 커지면서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목표가 커지고 이렇게 점점 키워나갔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원하는 삶은 뭐 심플합니다.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공간적으로 누구에게 터치받고 싶지 않고요. 제 인생의 통제권을 완전히 제가 쥐고 싶고요.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하고 싶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싶고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일은 안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때에 하기 싫은 곳에서 묶여있고 싶지 않아요. 저의 인생, 그렇다고 막 살겠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의 인생을 제 스스로가 통제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가 너무 명확히 정리가 됐어요. 결국은 오른쪽 영역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제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뉴스킨 사업은요, 어, 제가 이 사업을 포기한다라는 건 평생 노동소득을 벌겠다라는 결단과 같은 거예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포기한다는 건 저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으로도 난 성공할 수 없다, 이거를 결정짓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한다? 아마 26살에 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준비 중일 것 같은데요. 자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출발 상태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됐고, 이 시스템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편승해서 뉴스킨 본사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룹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미 선배 사업자분들의 노하우들을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가 도대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해하면서 뉴스킨 사업을 내가 포기한다는 건 앞으로 그냥 남 밑에서 평생 노동하겠다라는 결단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결국은 이 처음 들어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좀 바라보셔야 되냐면, 아, 나랑은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뉴스킨 사업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쉽고 어렵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 상대적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 400m 트랙 30바퀴 돌으라고 한다면 12km거든요. 벌써부터 힘들죠? 엄청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자, 근데 30바퀴를 돌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현찰 1억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꿀이잖아요.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어? 그죠? 지금 다리 다친 사람도 기어서라도 돌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똑같은 행동인데 어떤 가치냐에 따라서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뉴스킨 사업이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는 건 뉴스킨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보신다면 이렇게 쉬운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께서 제 강의뿐만 아니라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뉴스킨 사업의 가치를 좀 제대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킨 하지 않더라도 이미 가고 계신 길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런 고민도 해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길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길인가? 이거 좀 냉철하게 보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뉴스킨을 대안으로서 반드시 한번 알아보시는 좀 중요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이 권리 수입이라는 거는 반드시 자산이라는 게 있어야만 들어옵니다.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자산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장훈 아시죠? 농구 선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주로 월세를 받는다고 해요. 이 서장훈이 가지고 있는 월세, 바로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 서장훈의 자산은 바로 건물입니다. 건물에서 이제 세입자가 들어 살면서 이제 계속 월세를 내기 때문에 이제 서장훈은 일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이제 시스템적인 수입을 버는 거고, 백종원도 마찬가지예요. 백종원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백종원은 이렇게 수많은 우리나라의 몇천 개의 프랜차이즈를 깔아놨습니다. 이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본인이 만들어낸 이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이 본인의 자산이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대리점에 들어와서 이제 음식 먹는 고객들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할 테고, 이제 백종원은 이런 시스템적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매출에 의해서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가, 백종원도 이제 자산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이런 장범준 같은 사람 아시죠? 이 슈퍼스타 K에 나와가지고 이제 떴잖아요. 이 장범준도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 하나 때문에 이 매 봄만 되면 어마어마한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범준이 요즘에 방송에 안 나오니까 박명수가 인터뷰한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방송 활동 안 하세요? 했더니 방송에 안 나와도 사람들이 노래를 계속 들어주시고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굳이 방송 활동을 할 이유가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작사, 작곡한 그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자산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계속 들을 때마다 수입이 들어온다? 야, 이런 형태의 수입이 권리 수입이다. 이런 게 또 제가 이해가 됐고. 근데 장범준은 그 자산, 그 저작권료를 가지고 또 돈을 벌어서 건물을 샀어요. 그 이 건물에선 또 월세가 들어오겠죠? 예. 자, 여러분, 부자들은요, 본인이 일하는 이 노력하는 시간들, 이 시간이 어느 순간 자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하는 시간 대비 그 시급이 얼마냐, 결국은 나 한 시간 일하면 얼마 줄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돼요.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어느 순간 이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내가 하는 노력이 어느 순간 자산과 시스템의 형태로 넘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좀 경제관념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좀 그런 생각을 좀 배울 필요가 있고 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해리포터 책 때문에 이 일주일에 60억 이상의 이 인쇄 수입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자산은 이 책이 되겠죠. 자, 제가 이런 형태의 이 네 가지 형태의 이제 이 시스템 수입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네 사람이 부러우실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입이 부럽다기보다는 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입의 크기보다 수입의 구조가 부럽습니다. 아, 이 평생 어, 일하는 거 상관없이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이 자산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인생이 참 자유롭고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형태의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뉴스킨 사업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뉴스킨 사업은 어떤 형태의 수입과 같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백종원 있죠? 백종원이 프랜차이즈 오너잖아요. 백종원 형태의 수입과 거의 흡사한 수입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종원에게 우리가 일 안 해도 돈 법니까? 하면 당연하죠. 제가 일 안 해도 이 새마을식당, 백다방, 한신포차 다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럼 니는 일 안 해도 돈 버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하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백종원처럼 저도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뉴스킨 사업은 플랫폼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섞어놓은 이런 비즈니스 구조라고 보시면 좋아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플랫폼 사업을 프랜차이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뉴스킨에서 우리 사업자들이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구축하는 방식은 이제 플랫폼 방식인데 사실 근데 한 개인이 상식적으로 일으킬 수 없는 규모의 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백종원처럼 그 이유는 이 사업이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리점을 계속해서 이 복제시켜 나가고 양성해 나가는 이제 사업인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배달의 민족 아시죠,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음식을 만들지 않죠? 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회사는 음식을 만드는 회사와 음식을 먹고 싶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회사고 그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요, 매장도 갖고 있지 않고 직접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온라인상의 하나의 공간이면서 회사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하고 요즘에 대세인 비즈니스는 다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 아세요? 쿠팡이나 에어비앤비 뭐 다 야놀자 뭐 다 이제 요즘에는 이 온라인상의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 자유롭게 연결시키고 공유하고 이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요즘에 트렌드죠. 뉴스킨에서도 이제 이런 플랫폼 형태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데 이제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제 또 뉴스킨 사업은 프랜차이즈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 커피 먹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을 이런 소비자들에게 커피를 판매하는 백다방이 있고요. 이런 백다방을 5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백종원이 있습니다. 돈은 누가 쓰나요? 소비자가 쓰겠죠. 이런 커피 먹는 소비자가 쓰는 돈을 가지고 백다방 사장도 돈을 벌 거고 백종원도 돈을 벌 거예요. 근데 백다방 사장님과 백종원은 돈을 버는 구조가 다릅니다. 백다방 사장님은 가게 셔터를 올려야 돈을 벌고 셔터 내리면 돈을 못 벌지만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수백 개의 백다방이 본인이 일하는 거 상관없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 권리 수입이라는 거를 벌 수 있는 이 구조가 바로 이 백종원의 구조인데요. 사실 평범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역은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피 마실 수 있고 커피 판매하는 이 백다방 하나를 차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백종원의 권리를 주진 않죠. 이 대리점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는 백종원의 고유 권한이죠. 어쨌든 이걸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뉴스킨 사업과 비교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뉴스킨 사업은 일단 제 자체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장도 없고 뭐 제품을 제가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뉴스킨 본사와 이 뉴스킨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뉴스킨 본사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플랫폼 사업가라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을 하는 우리 사업자들은 이런 형태로 소비자를 구축합니다. 제가 제품을 10,000원에 떼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매장에 제품을 쌓아놓고 손님이 들어오면 제품을 주고 20,000원을 받고 10,000원을 남겨먹는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장 형태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구조로 소비자를 구축하는구나. 이거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맞는 형태로 소비자 구축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했고요. 자, 다음은 뉴스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왼쪽 형태에서 끝났다면 뉴스킨은 아까 그 프랜차이즈처럼 대리점 정도, 그러니까 온라인 대리점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자,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맨 오른쪽의 영역, 이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 오너가 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즉 제가 뉴스킨 제품을 소비하고 저와 같은 소비자를 한 20-30명 정도 구축하면 온라인 대리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이 대리점으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대리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 CEO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뉴스킨 사업이구나. 뉴스킨 사업은 맨 오른쪽의 영역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뉴스킨 사업의 가치를 더 크게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종원과 뉴스킨의 이 수익 구조를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 백종원은 백다방을 분양하고 각각의 백다방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죠. 근데 여기서 이제 뉴스킨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대리점이 되면 저와 같은 대리점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대리점들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로열티를 받아요. 저와 백종원의 차이가 있나요? 수익 구조상? 차이가 있다면 백종원은 점포 프랜차이즈고 제가 하는 뉴스킨은 무점포 프랜차이즈라는 거. 백종원은 아이템이 커피고 음식이고 저희의 아이템은 이 안티에이징 제품이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을 뿐 저와 백종원의 수입 구조에 차이가 없고 똑같다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차이는 여기부터 발생합니다. 백다방이 또 다른 백다방을 분양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백종원의 권한이죠. 자, 근데 뉴스킨은요, 제가 만든 대리점이 또 다른 대리점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제가 직접 만든 대리점을 저의 1대 대리점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 1대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저는 5% 로열티를 받습니다. 자, 근데 이 1대 대리점이 또 대리점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이들은 저에게는 2대 대리점이에요. 이 2대 대리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액이 저에게 또 5%가 옵니다. 3대도 5%, 4대도 5%, 5대도 5%, 6대도 5%. 7대부터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해한 뉴스킨 사업은 야, 이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6대까지 대리점을 만들어내고 그 각각의 대리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받는 비즈니스네. 야, 이거 프랜차이즈네. 야, 이거 엄청난 자산 수입이네. 마치 건물을 쌓는 일과 같네. 즉 우리는 6층짜리 건물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의 대리점당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킨다고 본다면 5%면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대리점 하나를 만들어내면 20만 원의 로열티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런다면 만약에 내가
1대 대리점을 4개를 만들었다라는 소리는 20만 원짜리 월세 받는 오피스텔 1층에 4개를 깐 거예요. 자, 근데 그 4개의 대리점이 똑같이 4개의 대리점을 만들어서 2대가 16명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2대에 월세 20만 원씩 들어오는 16개의 방이 있는 거고 3대는 64개, 4대는 256개, 5대는 1000개, 6대는 4000개에 무려 누적 5000개가 넘는 2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는 5000개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사실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굉장히 저에게는 이 무섭고 참, 야, 나에게 어떻게 이런 기회가 왔을까. 물론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하시는 게 평범한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세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했지 언제 평범한 노력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평범한 사람이 사실 평범하지 않은 노력을 했을 때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은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건 이 5가지를 반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뉴스킨 제품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부터가 매니아가 된다.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정말 열심히 배우시는 거죠. 왜 배워요? 모르니까. 아직 처음 해봤으니까. 이제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배워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배운 대로 매니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처럼 뉴스킨 제품 너무 좋아서 쓰는 사람들 한 20명에서 이제 30명 정도 구축해 보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나와 같이 뉴스킨 할 사람을 찾아 나가는 거죠. 한 4명에서 이제 6명 정도 뉴스킨 사업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그 6명이 1번부터 4번을 반복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나로부터의 유통망이 계속해서 커질 거라는 게 아마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6차 대리점까지의 전체 소비자망에 대한 지분을 인정받는 거예요. 총 매출액의 5%의 지분을 인정받아서 로열티를 받는 이런 비즈니스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결국은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 프랜차이즈와 플랫폼 형태를 띠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 유통망을 구축해서 이 전체 발생하고 있는 매출액의 5% 로열티를 받는 이제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자, 그럼 저희 어머니의 비포 애프터입니다. 실제로 뉴스킨 제품 정확히 한 달 쓰고 나온 임상이에요. 저희 엄마는 제가 뉴스킨 하는 거를 극도로 반대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계속 한다고 고집했을 때 저를 쫓아내셨어요, 집에서. 제가 진짜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뉴스킨을 했던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저를 쫓아냈고 그 아들이 뉴스킨 하는 게 너무너무 싫으셨던 엄마가 뉴스킨 제품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뉴스킨 하는 게 너무 싫은 것과 엄마가 이뻐져야 되는 건 별개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려면 누군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돈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돈을 누가 쓰나요? 소비자들이 쓰죠. 근데 소비자들이 네 뉴스킨 하니까 네 얼굴 보고 한번 써줄게 이렇게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다음 달이면 또 안 살 거니까. 근데 이 뉴스킨 제품은요, 제품력이 우수해서 한 번 뉴스킨 제품을 쓴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하시지 않든 뉴스킨 제품은 전 세계 최고의 제품입니다. 그냥 백화점 1층에 있는 웬만한 제품들이 뉴스킨을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자들은 기분이 나쁘죠. 막 샤넬 이런 회사랑 뉴스킨을 비교하면 사실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뉴스킨은 전 세계 넘버1 회사라는 게 이미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제품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기라성 같이 그 유명한 뉴스킨 이 화장품 회사들이 앞으로 20년, 30년을 연구해도 현재의 뉴스킨 기술력을 못 따라갈 만한
그냥 아예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은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실제로 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죠.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 엄청난 이 자산가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방송에서 기자가 당신이 모든 걸 잃는다면 무엇을 시작할 겁니까? 라고 묻자 저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더니 그게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너네가 거기 앉아있는 이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과 나는 생각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너네는 그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이 진짜로 만약에 모든 자산을 잃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직장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노가다 뛸 것 같으시냐는 거예요. 아마 다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 아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빠르다는 걸.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전제 속에서 자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집 아줌마는 다단계라고 뭐라 하지만 이 세상에 유명하고 저명한 경제학자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확신을 주는 어떤 이런 내용이었고 공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은 이 세상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분면의 이 오른쪽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책인데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자 아빠 시리즈를 썼습니다. 이 서점에 가면 이렇게 책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고 하는 이 책과 이 시리즈에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 세상에 노동소득을 버는 이 95% 이상의 여러분들, 그 제발 그 남 밑에서 노동하는 거에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남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 2, 300만 원의 월급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한번 만들고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서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노동소득에서 권리소득으로 좀 넘어가려는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대안을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대안으로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평범한 사람이 이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권리소득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또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이런 책들을 보면 왜 평범한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뉴스킨에서 쓴 책 아니고 이 베스트셀러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스스로 나의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는 거예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업을 했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사업을 했다면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요. 돈이 없다면. 돈이 있으면 뭐 시스템을 사버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이제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사업은 이미 다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뉴스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핑몰 하나를 차리면 여러분들이 다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뉴스킨 본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품 연구개발, 생산, 회계, 법무, 반품, 배송, 물류, 홈페이지 관리해주고 심지어 고객 관리까지 해주죠. 신국가를 오픈하고 워크인 센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또 체험해 줄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들, 이 각각의 부서의 직원들을 다 고용해서 여러분들 본사가 다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뉴스킨 본사가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광고 마케팅이라고 썼는데 다른 말로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유통을 직접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왼쪽에 이 회사가 제공해주는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유통망을 구축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축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플랫폼 형태의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의 이 매력적인 수입의 형태를
비즈니스 형태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유통망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 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1번부터 5번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뉴스킨에서의 포지션이 영업이 아니라 사업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뉴스킨이라고 하는 기업과 나라고 하는 기업이 기업 대 기업으로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비즈니스하는 거예요. 뉴스킨 본사는 내가 하지 않는 나머지를 해주고 나는 뉴스킨 본사가 하지 않는 나머지를 하죠. 그래서 기업 대 기업으로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자산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영업은 안 되죠. 왜냐하면 영업은 그 자산권이 그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데 뉴스킨은 여러분들로부터 만든 여러분들의 유통자산이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자식에게 상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요즘에 취업이 진짜 안 된대요. 여러분들 지금 충격적이에요. 이 최근 자료인데 시험 못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구직 단념자가 60만 명이라 합니다. 사상 최대래요. 구직 단념자가 무슨 말이에요? 취업을 나 안 해. 포기 선언한 거예요. 자, 그리고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명예퇴직 뭐 이런 그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리고 있죠. 은퇴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40대만 되면 지금 다 나가 떨어지는 시대죠. 근데 지금 수명은 또 엄청 길어졌죠. 지금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140살까지 산다고 지금 미국 타임즈 기사에 나왔고,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건강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시대를 맞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취업 못해서 불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취업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미국은요, 프리 에이전트 시대를 선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규직을 다 없애겠다. 이제 프리랜서 시대다. 그냥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알바 형태로 돌아간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N잡러 이런 거 들어보셨죠? N잡. 원잡, 투잡이 아니에요. 이제 3잡, 4잡, 5잡 다양한 수입의 경로가 하나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너 무슨 일 해? 야, 그걸 어떻게 얘기해? 내가 하는 일이 몇 개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입의 경로를 굉장히 여러 형태로 펼쳐놓는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철밥통 직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나 우리들의 사고는 사실 2차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그 2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화 시대, 그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와 이제 아직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이 굉장히 이제 빨라졌어요. 사람들이 한 5년 뒤, 늦게는 이제 10년 뒤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 의식 수준이 10년 빨리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현실 점검이 자동으로 되고 있고 너무 빠르게 이 오프라인이 무너져가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무언가 하나를 해야 하고 온라인상에 내 매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이제는 먹고 산다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리크루팅의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그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자격증 따고 스펙 쌓고 유학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직장으로 골인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직장이라는 곳에 진짜 의미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은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의미는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감사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아, 직장에서 나를 고용해서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월급을 줄 때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직장에서 버는 수입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형태의 수입으로 바꿔내야겠다. 시스템 수입으로 만들어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힘을 빨리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안정된 조직, 안정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안정은요. 언제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안정이에요. 아니 어떻게 일을 못하고 다치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되는 게 어떻게 안정입니까? 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코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수입이 갑자기 제로가 되고 잘리고 이럴 위험과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안정은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더라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근데 나 그만두려면 지금도 그만둘 수 있어. 이 힘을 키우시는 게 진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적인 투자가죠. 워렌 버핏이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면서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인지해 보시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일하기 싫다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결국 여러분은 지금이든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라도 어차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뉴스킨으로든 아니든 찾아내셔야만 사람답게 사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이 기회에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 사업의 가치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사업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 사업은커녕 전 직장 생활도 안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제가 카페 하나를 차렸으면 옆 카페에서 도와줄까요? 사업을 누가 도와주나요? 사업 밖으로 싸움인데. 뉴스킨 사업은 어떤가요? 안 배우려고 해서 그렇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고, 또 저같이 참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말 부족했던 사람이 사업가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성장하는 그런 가치, 이를 통해서 나의 자산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소유해서 권리소득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회를 만났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공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성공해야죠. 그렇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기회라고 좀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연하죠. 자신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저 자신 있어야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의심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없죠. 왜? 아니 안 해봤는데 우리가 처음 해본 일에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 저에게 갑자기 바리깡이랑 가위 던져주면서 머리 헤어 디자이너로 이 사람 머리 깎아보라 그러면 제가 자신이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배우면 할 수 있겠죠. 저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걸 감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배워 오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 학교 다니면서 배워왔던 거 아닌가요?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고등학교의 과정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입학하는 게 아니죠. 가서 배우면 되니까. 그리고 졸업할 때 되면은 다 알고 나오잖아요. 제대로만 배웠으면. 중요한 건 가르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잘 배울 자신이 있으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뉴스킨 사업을 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뉴스킨 사업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해 보시고 사실 필요하다 라고 인지가 되셨다면 열심히 배워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생각을 난 자신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뭔 자신이 있나요? 다른 사업 한번 해보실래요? 그건 자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은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 마인드로 시작할 때 좀 열심히 좀 착실하게 배워보신다면 누구나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뭐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마지막 메시지를 좀 드리면 제 강의 하나를 듣고 좀 판단하시기보다는 더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내가 뭐 시작한다는 얘기 못하겠지만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다. 더 알아보고 싶다. 혹은 뉴스킨 사업을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현재 나의 상황에서 내가 뭐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초대해 주신 분께서
아마 잘 가이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참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좀 희망이 있고 기회가 되는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뉴스킨 사업을 알게 된 건 정말 행운입니다. 하지만 알게 됐다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공부해서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질 텐데 좀 용기를 내보시고 앞으로의 시대에 정말 꼭 맞는 어떻게 보면 정말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일이 뉴스킨 사업이라는 걸 아마 살아가시면서 계속 느끼시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좀 풀리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더 궁금하고 안 풀리시는 게 있다면 꼭 초대해 주신 분께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보셔서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시면서 뉴스킨 사업의 좀 가치와 비전을 더 점점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